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상승한 0.06% 상승한 1871.08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분봉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 1870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전일 대비 한 0.2포인트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8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투신, 보험 쪽에서도 함께 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한 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주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특히 기아차는 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는 0.5에서 0.9%의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5% 하락하면서 130만 원 선이 다시 한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현재 SK하이닉스가 0.3% 하락하면서 28,400원, 특히 LG화학이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27만 2천 원 선에서 전반적인 화학주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한국전력도 시장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530선대를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09% 상승한 532.9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124억 원 정도, 기관은 4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만이 사는 시장 한 100억 원 넘게 개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6%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카지노주의 부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연출되면서 파라다이스는 22,700원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홈쇼핑은 1% 하락 중이고요. 셀트리온과 동서는 0.1%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실까요? GS 홈쇼핑이 0.6% 하락 중이고 CJ ENM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4만 원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SFL과 CJ 또 다음이 보이는데요. 특히 SFA는 1% 하락하면서 53,700원, CJ는 2%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번 70전 하락한 1121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런 50전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GDP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또 코스피 지수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외환시장은 향후 수요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 후에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탐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1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전반적인 장중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저가는 1121원대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고가는 1126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한 2원 70전 하락한 1121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원달러 환율까지 챙겨보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이번 주 한 주간의 증시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번 주 증시 캘린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텐데요. 전월 대비 한 0.2% 상승한 0.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개선에 따른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사주겠죠. 따라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발표가 됐죠. GDP 이번 2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우선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7.5%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분기에 비해서는 0.2%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는 다르게 중국 경기에 대한 또 PMI 지수와 또 전반적인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경기에 대한 부진을 계속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6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텐데요. 전월 대비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9.2%에서 6월엔 9.1%, 6월 소매 판매는 전월과 동일하지만 그래도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화요일 일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요일에는요. 네, 미국의 산업 생산과 또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산업 생산은 5월보다 6월에 0.3% 상승한 0.3%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될 텐데요. 7월에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6월 52에서 7월 52로 동일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 일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요일에는요.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6월에 미국의 6월 주택 착공 건수와 또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좀 부진이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6월 착공 건수는 5월 6.8%에서 6월 4.4%로 한 2.4%의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의 건축 허가는 5월 마이너스 3.1%에서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6월에는 1.5%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미국의 주택 지표 관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때문에 주택 지표들은 수요가 꺾이면서 시장 회복이 주춤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지난주 모기지 금리가 23개월 내 최고치에서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은 고용지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의 무게가 실린 만큼 이제 모기지 금리가 상승 추이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수요일에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와 또 6월의 건축 허가 건수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는 미국의 버냉키 연중 의장 이외에 반기 정책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인가 이 가능성의 문제는 저금리 환경을 위해서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보다는 그래도 0.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만 7월의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6월에 비해서는 한 7 정도 하락한 7월의 5.5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정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금요일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주요 의제는 단연 아베노믹스 의학이겠죠. 아베노믹스에서 이제 선진국 출구 전략에 따른 거시 정책 공조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주간 주간 일정, 경제 일정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는 권혜기 의장의 의회 증언과 또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겠죠. 이런 이벤트에 따라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장 선물적 움직임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엔 리커창 효과였습니다. 중국의 GDP 확인 후 반등 움직임 나오다 현재 좀 횡보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면서 위험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 바닥 확인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외바닥권에서 바닥권 테스트해야 될 결과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전 쪽에서 봤던 시황감과 지금 전략이 좀 계속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생방송 연결하는 타이밍에서 저희는 직전 최고점 부근에 240대, 저 80대 부근에서 모두 다 익절을 했습니다. 최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수를 239.95대에 매수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데이터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44.50대 이상에서 다 때렸습니다. 매수를. 그리고 지금 매도 쪽의 포지션 자체는 잡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수급 자체가 중국발 지표 발표 이후에 수급이 우상향 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초반부에 매도 쪽으로 밑으로 확 떨어졌던 것은 개인들의 포지션이 워낙 상방 쪽으로 많이 열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면에서 보시면 파란색 색상으로 개인들은 선물을 매수로, 콜옵션을 매수로 들어왔고 외국인과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밀렸었죠. 거기서 급반등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위쪽까지 당겨 주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자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축소가 되자마자 역시나 영락 없이 고점에서 선물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콜옵션 쪽도 보시면 옵션 시장 쪽에서 개인들의 승부 자체가 영 반대쪽으로 발생이 됐다라는 거. 아침부터 사왔던 물량들이 일단은 조정 자체로 지수가 올라오면서 일단 빠져나가는 그 전략 자체가 좀 좁혀졌던 부분뿐이고요. 풋옵션 쪽에서도 이제 관망세 일관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콜옵션 쪽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지 만기 이제 끝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시청자분들께서는 접하고 계신다라면 콜옵션 아직까지 좀 들어가지 말자.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절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홀로 개인들의 매도 확대가 좀 됐던 부분에 이제 외국인들이 응수를 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빠르게 일단은 먼저 바닥 자체를 다졌다라면 가는 게 맞지만 목요일 이후에 아직 바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가 거래소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보시면 특히나 차익 쪽과 비차익 쪽이 모두 다 매수를 확대 전환하는 게 아니라 매도분에 대한 진정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영향력이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시장은 오늘 역시도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지수의 위치에서는 바닥을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부분의 대응 전략 마지막 오후장 잘 짜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일관했던 부분이 이제는 매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도 강도를 잘 봐야 된다. 즉 자막에서 외국인 매수 강도 확대 체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보내드릴 때는 매수 우위였었고 매수 속도가 빨라진 반면에 개인들이 웬일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 부분 이번에 인덱스 자금 쪽, 자문사 쪽 또는 펀드 계정 쪽에서도 인덱스 자금 들어온 쪽은 요번 만기 때도 그렇고요. 그 뒤로 만기 이후에 이 거래를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단기 매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찾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게 다시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면 시장 자체의 매도폭가 커진다라면 개인들과의 반대 커플링으로 커진다라면 시장은 좀 더 눌려질 수 있다. 오늘 약보합 정도 마감될 수 있다. 중국 GDP 이벤트는 다 끝냈다. 상단과 하단을 정확하게 찍어내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자로 잰 듯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눌림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장에서. 이제 두 번째 자막 쪽에서 보시면 오후에 중요 변곡 오전 지지 후 상승 추세 유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맥점으로 잡고 들어가는 자리는 앞으로 오전과 오후 방송에서 절대로 노출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큰 변곡 자리들은 잡아드리겠지만 타이밍과 포지션 자리는 자체적으로 아예 잡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게임이 끝난 상태인 머니 게임이 끝난 239.95에 저희는 공격적으로 매수 잡고 들어갔다는 그 중요 자리 변곡이 바로 239대 후반대입니다. 65에서부터 90 밴드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요 자리를 지켜내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급반등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자, 요런 모습 안 좋다고 했어요. 창백한 음봉 뚱띵이 별로 안 좋죠. 보기에도 조금 섬뜩하죠. 그런데 따뜻하고 새빨간 뚱띵이 주생같이 뚱띵이 빨간색은 보기 참 좋죠.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잖아요. 우리가 현 선물 모두 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긍정적으로 좀 화답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바닥 따지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럼 일단 이제 변곡점으로 좀 넘어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우리 꽃돼지죠. 꽃돼지. 빨간 양봉 꽃돼지 자체가 이렇게 흐물거리면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직은 제자리 가려고 시장이 히팅으로 가기에는 진폭이 좀 남아있다. 시간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현재 이제 자리 변곡점에서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릴 건데요. 위쪽 자리 244.35 요 부분에서 이제 지지 여부 오버슈팅 나가고 눌림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눌림 조정 쪽에서 이제 242.20대. 자, 여러분들이 추세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지지력 여부를 보시고 눌림 매수를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최하단 밴드는 이제 240.15 전략을 좀 잡아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이 부분 243대에서 244대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제발 자선사가 그만하시고 고점 매도 전략이 유리한 거지 매수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오후 선물 시황은 장중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지 추세적으로 나올 때는 지난 금요일부터 옵션 만기가 끝나는 목요일 내내 상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셨다면 냉정하게 본인의 매매 스킬을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고점의 양봉이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매도 전략을 피시고 늘 생각하세요. 이렇게 음봉 자체가 창백한 뚱띵이 돼지가 나오면 보기에도 조금 거부감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심리를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일관 그리고 242.20대 부분에 와서는 강력 지지력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적 분석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자신 있게 거기서 가지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가 방금 끝났기 때문에요. 제발 롱 포지션 아직까지 들고 가지 마십시오. 지수 바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바닥 나오는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외국인의 포지션 선물 매도 강도 규모를 좀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이 이어집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파워 비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이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발표 이후 반등하나 싶었는데 이 외국인이 한시 구간의 선물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도 함께 꺾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예, 금일 중국의 2분기 GDP 발표를 좀 앞두고 눈치 네. 보기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망적인 분위기를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현물과 선물 쪽에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후장이 넘어서면서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권역에서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뭐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은 1920포인트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반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 시장에 좀 악재거리가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섹터들에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단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IT 부품 섹터들이 크게 일단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섹터들에서 어느 정도 눈높이를 좀 맞춰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물에 대한 매도 부분들, 외국인이 현재 188억 정도의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어느 정도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러셀 지수 부분들이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P 중소형 지수도 여전히 일단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들 시장이 좀 더 수익률 게임을 하기에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급락 이후 자동차 반등이 얼마큼 강하게 나오는지 그 여부를 해보고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자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특징주를 좀 꼽아본다면 단연 네. 2차전지 관련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PNT라는 종목군들 일단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들이고요. 리캠이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이 좀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모터스에서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말에 BMW가 일단 전기차 출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2차전지 관련 섹터 종목군들을 좀 선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러셀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쪽에서 개별주 위주로 대응해 보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꾸려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오후장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 동반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도의 규모를 좀 늘려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추가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타이밍 이 주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전약 후강 장세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닝 시즌이 좀 개막을 했습니다. 어닝 시즌이 개막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에 대한 흐름들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가 조정을 보였을 때는 매수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수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해 보자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으로 이 화일 약품을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의 중소형 제약주인데 들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시장의 네. 급락이 나오면서 낙폭과대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낙폭과대로 진행이 되면서 IT 부품 섹터들이 동반적인 강세의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순환매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화일약품, 제약 섹터들도 충분히 순환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좀 견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도 충분히 매수로 가담해 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화일약품, 즉 한국 제약사 부분들이 일본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가격 대비해서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 일본 쪽에서는 원료를 좀 싸게 사서 일단 완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의도적인 그 의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 제약 규모 이 제약 시장에 대한 규모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2007년에 원료 의약품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일본에서 약 8천만 달러 정도로 수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2억 3,400만 달러,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장을 했었는데요. 매년 20%가 넘는 고성장을 좀 지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모습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 제약 섹터들 상당히 좀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건강보험 시장이 재정 적자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렴한 해외 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제약업체들이 제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세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의 수급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시장에서도 제약 섹터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주도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제약 업종 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화일약품 좀 구체적인 가격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가격적인 전략을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4월 초에 12,000원대의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했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9,490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9,400원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짧게 전고점 권역인 1,900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좀 목표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된 저점인 8,9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일약품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3종목이 담겨있는 포트이죠. 현금 비중이 50%이고요. 아비코전자가 20%, 파워로직스와 KT뮤직이 1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쉽게도 아비코전자가 마이너스 11%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가 플러스 4.6%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파워로직스는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다음 종목 KT뮤직인데 현재 수익률이 15.6% 높은 수익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 가장 좋은 KT뮤직부터 한번 AS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계속 홀딩할까요? 예,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네. 상승에 따른 그 조정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목표가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즉 목표가 부분을 약 6,000원 정도까지 상향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6,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종목 더 AS를 받고 싶은데요.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 지난주 아마 추가 매수를 더 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예,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쪽에서의 카메라 모듈 쪽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38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 7% 정도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6,300원권역에서는 추가적인 5% 정도는 추가로 매수를 해서 일단 끌고 가는 전략을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아비코 전자가 일단 가장 큰데요. 손실이 큰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비코전자도 지금 네. 현재 급락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7,000원대를 찍고 난 이후에 5,130원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 5%를 좀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5%를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20%를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5,100원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그 전략 그대로 유지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비코 전자까지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AS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증식규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규 힐링 레슨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받으실 분 상담 포트폴리오를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만도였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84,900원,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61,200원, 이 종목 역시 현재 플러스권에 있는 분입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실례지만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는지요? 네, 미아동이에요. 아, 미아동 서울에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미리 받아봤는데 만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세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이번에 만도는 그 건설회사 때문에 막 다운될 때, 네. 그때 매수를 했고. 과감하게 이때 효성은, 들어가셨군요. 예, 효성은 한참 됐어요. 그러세요. 네, 효성 7만 그래도- 5천 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도 일단 다행히 좀 오래 들고 계셨는데 플러스권이 나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만도는 얼마까지 가면 네. 매도 시기와 네.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께 직접 여쭤봐 주세요. 궁금하신 네. 점.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도는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자, 만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만도가 사실상 그 2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자동차가 주춤하지만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다시 한번 그래도 오늘장에서도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만도는 사실상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차적인 반등 자체가 6월 초에 한번 시작을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2차적인 반등폭이 지금 다시 한번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3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됐던 가격대가 12만 원부터 13만 원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지금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금 종목이에요. 특히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저는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네.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을 굳이 정리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네. 있고요. 네. 더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대신에 만약에 지금 지켜야 될 라인 자체는 지금 6월 달부터 그래도 지켰던 가격대 자체 한 10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라인을 깨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얼마요? 10만 원이요. 딱 10만 원. 10만 원? 네네. 네. 계속 지켰거든요. 한 달 넘게. 예. 이제 그 라인은 좀 지켜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 효성이죠. 네. 이건 언제 하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 1년 되셨나요? 7만 5천 1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 그러면은 작년에 사셨고, 뭐 더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아니시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매수가가 61,200원이시고 예. 오늘 좀 올라줘가지고 소폭 수익 중이시네요. 예. 자, 효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뭐 수급적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최근 들어서 이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전환된 모습이에요. 네. 개인만이 좀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네. 오늘 3% 이상 좀 급등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오늘 얼마나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잠정치를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잡힐지 모르겠는데, 자, 효성 같은 경우, 자, 현재 지금 살펴보자면은 오늘 그래도 외인들이 2만 천주와 기관들이 11,000주 이상의 매수세가 현재까지는 잡힙니다. 이게 11시 반 기준 제공되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1시 반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지금 3.8% 이상의 급등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 추가적인 수급 상황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대신에 이 종목 자체를 뭐 7만 5천 원까지 갔는데 못 파셨다. 이거는 예. 그냥 못 파신 거고 그때는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다시 올라가면요. 예. 6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거라 생각해요. 6만 5천 자, 6만 5천 원 라인을 제가 잡는 이유가 예.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그때 7만 5천 원 라인을 올라갔을 때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에 120주선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120주선 7만 5천 원 라인 맞고 그대로 빠졌고요. 예. 이번에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 라인이 120주선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마찬가지로 흐름에서 잘 가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만 5천 원 라인에서는 아마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그냥 같이 빠져 나오셔야 돼요. 예. 네, 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7만 5천 원, 7만 원까지는 예.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예. 7만 5천 원도 아니고 딱 6만 5천 원 정도까지 예.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예. 그걸 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라인은요. 예. 손절가는 6만 원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어제 6만 원까지 지켜주면서 오늘 급등을 이뤄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6만 원 라인 해당하는 부분이 6월달 고점 라인이에요. 그럼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아래에 물렸던 사람들, 매수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한 마음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6만 원은 손절가 라인 지키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까지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두 회사 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도는 알고 있는데요. 네. 만도는 한 15% 이상 영업이익 증가할 겁니다. 예. 근데 효성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 효성이 지금 오늘 오르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네.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만 원 깨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좀 도움 수고하세요. 되셨나요? 네. 네, 대응하시다 궁금증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LS 산전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LS 산전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66,000원이시고요. 비중이 10%. 현재가가 61,800원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인데 LS 산전 이 종목이 그래도 바닥을 찍고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LS산전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보드가 잘 안 먹히네요. 네. 자, LS산전이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관심을 필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잠시만요. 자, LS산전 차트를 제가 좀 열기 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LS산전은 약간 조금 벗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크게 조금 네. 인기는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자체를, LS산전 자체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지켜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LS산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조금 재미있는 모습의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직 차트가 좀 안 떠가지고 제가 말로 네. 드리자면은, 확실히 지금 체크해야 할 부분은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체크될 부분, 당분간의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을 거고요. 당분간의 차트 흐름 자체가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확실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터지지가 않는 모습이고, 또한 상승을 주기 위해서도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네. 당분간에 이 상승폭을 이끌 수 있는 실적주에 대한 그 기대감에서는 약간 조금 벗어나기 사실이에요. 근데 네. 좀 더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차트상의 흐름에 지금 이제 차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약간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그 딱 걸려있는 5월 고점에 딱 해당하는 부분이 딱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 제가 막 해결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줬던 부분이고, 확실하게 개인들과 기관 서로 최근들의 흐름 자체가 누가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수급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상승폭, 소폭이나마 좀 올라주고 있는데 좀 더 큰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 흐름을 좀 이끌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만약에 오늘 만약에요, 가격이 떨어져서 파란봉을 끝나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61,500원 밑으로 좀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네. 약간 좀 불안합니다. 정리를 하시는 네. 게 맞고요. 반등을 줘서 확실하게 62,500원, 62,000원에 완벽하게 안착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깨서는 안 될 부분이 61,500원 정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 65,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맞고요. 2차적인 목표가 자체는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대응을 본다면은 한 7만원 정도까지가 되지 않나. 근데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것은 수급적으로는 메리트 자체가 지금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차트상으로도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점 유념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제가 65,000원, 7만원 잡아드리지만 한 61,500원 라인 정도 깨고 내려간다. 오늘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S 산전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에 들어왔습니다. 5246님께서 문자 보내셨고요. 코스모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9,090원,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더 높여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코스모화학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역시나 조금 예. 전기차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이 좀 상승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모화 이 종목이랑 뭐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주도 뭐 일진 머티리얼주도 네. 뭐 아주 날아가고 있고요. 오늘 13% 올라가고 있고, 이야. 코스모화학도 같이 조금 올라가지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 영향도로 같이 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뭐 파워로직스도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파워로직스도 역시나 좀 급등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반등을 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한 50% 이상씩,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요. 반등 네. 줘서 작은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모학을 갖고 계시는 거 말씀드리는데 현 수급 상황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요. 기관들이 물량 많이 매수했을 때가 5만 주고 보통은 몇만 주, 만주 단위로 매수세가 최근에 강했어요. 그러면 이 물량들 자체요. 기관은 언제 털 것이냐? 최소한도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요. 2에서 3만 주 정도가 이틀, 3일 이상 지속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상승폭이 아니라 하락폭 쪽으로 2, 3일 정도가 지속될 가능성. 이때 뭐 7월 3, 4, 5 이럴 때가 아니고요. 좀 더 내려와서 21선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더 가겠지만 21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1선이 깨고 내려가는 라인 자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격대가 한 1,500원 라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익절가 자체를 1,500원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이 이틀에서 3일 연속 강하게 매도가 나올 때 그때는 매도 포지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관들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네. 기점으로 해서 지금 너무나 조금 사실상 거품이 조금 심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한 1,500원 라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목표가 자체는요. 지금 딱 보시면요. 2012년 중순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때 매수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가 12,000원 라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조금만 더 오르면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도 2, 3일 나올 땐 그냥 무조건 던지셔야 되고요. 혹시나 1,500원 깨고 내려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 손절가는 1,500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들어왔습니다. 7724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엑세스바이오 매수하신 가격대가 1,200원 비중이 20%좀 비싼데 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좀 손절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1,200원이고요. 네. 저는 나름대로 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최소한 6개월이 안 된 종목을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엑스바이오가 이제 5월 달에, 5월 언제죠? 5월 30일 날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2달이 네. 안 된 종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나와주고요. 6개월이 넘으면 또 나와주고, 1년 뒤에 또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최소한 6개월을 보는데, 지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살펴보자면 수급적인 측면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계속적인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너무나도 많은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물량이겠죠? 그러면 그 물량들이 지금 최근에 이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주가가 크게 좀 반등도 못 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좀 재미도 없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으로 시장에서 기댈 만한 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엑세스바이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판단입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자면 자 엑세스바이오 상반기 영업이익이 38% 이상 뭐 매출 감소 급락 뭐 착시 현상 이런 뭐 안 좋은 소식도 있긴 한데 자 실적 이상 없다는데 주가가 재미없다는 거 뭔가 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보호해서 물량들이에요. 그냥 시장의 물량을 지금 터는 겁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른 가격이에요. 공모가 얼마죠? 시가가 이때 보시면 5월 30일에 시작했던 가격이 9,000원입니다. 9,0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9,800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간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나 9,000원대로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기관들도 외인들도 같이 좀 동반 정리하는 모습이란 거죠. 대신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연기금 매수량이 좀 많이 들어온 게 부분 확인이 되는데 이 연기금의 매수 포인트는 연기금을 굉장히 좀 길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정리는 연기금 만약에 매수 패턴을 따라가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최근 들어서 좀 바이오 관련주들 이쪽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그래도 바닥은 좀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간다면은 최소한도로 한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 욕심을 안 내신다면은 한 1,500원, 11,000원을 보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게 한 번 더 흘러내려가서 9,500원 아래로 또 떨어지게 되면요. 다시 한번 8,0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9,500원 라인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9,500원 라인이 또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7%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는데 네. 1,500원, 11,000원 정도 내는 짧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십시오. 굳이 조금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네, 자리가 안 잡힌 종목,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종목입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오늘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1,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들고 가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으실 분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만 원이고요. 현재 마이너스권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임빌, 매수하신 가격대가 8만 4천 원, 이 종목도 현재는 마이너스권이죠. 다음 종목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5만 7천 원 수익을 보고 계시고 다음 종목은 SH 에너지화학 매수하신 가격대가 1,0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주에 사는 학생인데요.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예. 네, 학생이신데 이제 주식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 해보시는 거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자, 평화전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전공이 매수가가 2만 원이세요. 그게 19,500원인데. 19,500원인가요? 예. 네, 19,500원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나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자, 지금 최근에 박스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해주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또 갈 것처럼 보이는데 또 최근 부품주들 역시나 좀 좋은 흐름. 특히나 확실한 것은 현대오피스를 잠깐 말씀드리고 보자면 바닥권 내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평화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가준다면야 좀 더 긍정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업황에 대한 부분,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약간의 조금 자동차 전반에 걸쳐서 모멘텀 악재가 됐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중요한 점은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분명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이 종목 6월달 들어서 그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면서 살아나고 있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래도 6월달부터 해가지고 저점 바닥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대응 필요한 시점이고요. 무조건 2만 원 이상은 한번 도달해서 뚫고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조금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좀 이쪽 너무 재미가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 자, 좀 더 이제 크게 차트를 봤을 때 주봉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봉상에서 지금 최 22,000원 부근 정도 라인이 최고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딱 그 종가 기준, 주봉상의 종가로 해당했을 때, 봤을 때, 22,000원 라인이 항상 그 고점 라인인데, 지금 그래도 이 주봉상에서 62추선과 120추선 완벽하게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한번 보통은 전형적인 반등 차트의 흐름을 나타나 준다는 거죠. 천천히 1차적인 레벨업이 끝난 상태고요. 2차 레벨업이 나와서 22,000원 정도까지 가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자,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자면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 매도세 자체가 크게 좀 와닿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현대모비스나 만도나 이렇죠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좀 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요, 저는 22,000원까지는 좀 가져가시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 조금 최근에 힘든 모습이었지만 다시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한 모멘텀과 함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괜찮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빌인데, 게임빌은 이거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정도 되셨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것도 좀 물을 타셨나요? 아니요, 한 번에요. 한 번에 84,000원에. 자, 지금 너무 흘러내릴 때 매수가 들어가셨으니까 지금 딱 6월 중순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예. 매수가 딱 들어가셨는데 한 달쯤 이제 되셨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자, 게임빌이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이제 런칭을 하게 돼서 좀 게임빌 매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또 유상증자를 했다가
처음에는 삼성 얘기 없이 900억 했다고 600억 정도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바닥 따지기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4% 급락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급 살펴보자면요. 외인들이 지금 11만 주, 12만 주를 던지기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왜 던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실하게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천천히 조금 가지고 있다가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오늘 이렇게 많은 물량을 던져주면서 외인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가 아예 매도 쪽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그러면은 이 흐름이 나아졌을 때 기관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안 받쳐준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하락폭이 한번 1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요, 약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하긴 하지만서도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 오늘 나오는 뉴스 제가 살펴보니까 뭐 3억 건 넘게 뭐 다운받았다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성장성 자체가 좀 있지만 수급적으로 안 붙여주는 게 전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면 내일 좀 보셔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요 기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기관들의 매수가 내일 안 받쳐준다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좀 더 반등이 나오기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기관의 매수를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지금은 아닙니다. 대신에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시되 내일 기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액터즈 소프트랑 SH에너지화학은요. 제가 전화를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좀 상담을 좀 따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종목 상담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현명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